자, 이번에는 단절권 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절권 계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절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E1하고 E2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극하고 극 사이를 갖다 이렇게 길게 연결해 놓은 거고요. 단절권은 보면 이게 1번부터 10번이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좀 짧게 연결해 놨다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단절권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펼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N극에서 S극까지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 권선이 10번에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권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때 우리는 전절권이라고 합니다. 전절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9번이나 8번 같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단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절권과 단절권을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절 비율은 뭐냐면 극피치, 극당 슬롯의 간격입니다. 자, 극피치 분의 코일 피치입니다. 코일당 슬롯 간격.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베타라는 거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극피치는 극강 간격이니까 극당 간격이 10이죠. 슬롯이. 자, 그 다음에 코일은 코일 간격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9가 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를 한다? 코일 피치라고 한다. 코일 피치. 코일 피치가 아니고 단절 비율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베타는 극빛에 대해서 코일 피치다. 자, 이렇게 하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회전한다고 봤을 때 여기 이 S극하고 N극의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지금 이 1번하고 10번에서 가장 큰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E1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E1이라 쓰고 E2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E1과 E2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 배의 E1, 즉 두 배의 E가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끊는 게 E1이고 여기서 하나 끊는 게 E2인데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합쳐지면 두 배의 E다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측에서 우리가 단절권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1번 10번이고 1번 9번인데 자, 회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2번은 여기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E2 자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한참 지나가서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위상이 그만큼 지연대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끊기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이 벡터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전자의 회전을 갖다가 뭐 반대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한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번이라는 거는 이 친구나 즉 전절권이나 단절권이나 똑같이 2번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았을 때 자, E2는 얘는 바로 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배의 E2가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 디저가 나오겠죠. 요만큼. 자, 여기 180도로 하면 요만큼 디저가 나옵니다. 그죠? 요만큼. 그래서 그만큼 디진 요 값을 갖다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알파. 요렇게. 자, 근데 크기는 같아요. 그죠? 이 E1이나 E2, 그 다음에 여기에 E3라고 표현한 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E1하고, 그 다음에 E3가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 표시는, 여기 그림은 E2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3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E3.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알파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 우리가 나머지 각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파이라 그러면, 파이에서 알파를 뺀 만큼이 어떻게 돼요? 베타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이 그렇다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E1이라는 유기 기전력하고 E3라는 유기 기전력을 합치면 요렇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E라는 값을 갖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를 했을 때 나머지가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베타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베타라고. 그래서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여기에 절반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요게 지금 이 베타에 대해서 절반이잖아요. 2분의 베타잖아요. 2분의 베타니까 요 값은 이 E1에 쌓인 2분의 베타가 되겠죠. 2분의 베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길이는 결국 E라는 거는 2배의 E1에 그죠? 사인 2분의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절권의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절권의 유기기전력은 2배의 E1이 되고 단절권의 유기기전력은 2배의 E1에 사인 2배의 베타 파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워주시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절권 개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k분의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절권 개수를 우리는 kp라 했고 아까 분포권 개수를 kd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건선 개수 kw가 형성됨을 갖다가 봤고, 그래서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된다고요? 4.44에 F에 파이에 자, N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F N 파이라고 쓸게요. 자, F N 파이 M의 권선계수 KW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포권과 그 다음에 단절권에 대해서 유기기전력이 왜 집중권과 전절권에 비해서 작아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전기자 반작용은 결국은 뭐예요? 주자속이 지금 여기 보면 NS가 나오니까 자석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자석이 안에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석이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겠죠. 자, 요 방향이 주자속 방향이다. 그죠? 주자속 방향. 맞아요? 주자속 방향. 그래서 지금 까맣게 표시해 놓은 걸 주자속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주자속, 주자속, 주자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극축을 갖다가 우리는 직축이라 한다. 자, 이것도 용어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기자축 또는 직축을 자극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이렉트가 D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하가 저항부하일 때 어떠냐. 일단 저항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항부하는 전류하고 저항부하는 어떻게 돼요? 저항부하는 전류하고 전압이 동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동상. 자, 요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구나. 자, 이게 전류입니다. 이게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인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N극에서 S극에서 자극이 이렇게 나갈 때 실제 전류가 이렇게 지금 감아놨다는 거죠. 감아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전류가 요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속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기겠다. 그죠? 이 방향으로. 맞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흘러 나오니까 역시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겠네요. 그죠? 자, 그걸 갖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90도로 끊을 때가 가장 이제 전압이 크니까 전류도 그때가 가장 크겠죠. 동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다 한다. 근데, 약간의 감자작용은 있다. 요걸 갖다 우리는, 직축 반작용,
또는 뭐 횡축 반작용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부하일 때다, 그죠? L부하. L일 때는 우리가 전류가 뒤지죠. 우리가 전류가 뒤진다는 것은 지상전류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지상전류, 뭐 지상역률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전압이 역시 이렇게 왔을 때 뒤진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 실제로 우리가 L밖에 없으면 90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90도 뒤진 전류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이제 가능을 갖다가 우리가 앞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여기서 발생한 최대 전류가 여기서 발생하겠죠. 90도 뒤진 전류가. 자, 그러면 90도 뒤진 전류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편에서 나와야 되니까. 자, 이 주자속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기도 주자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자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자작용을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보시면, 자, 이 전압은 어쨌든 여기인데, 전류가, 우리가 C에서는 뭐예요? 전류가 앞서죠. 전류가,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것을 진상 전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상인데, 우리가 C만 있기 때문에 90도 앞서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보다 90도, 여기가 90도죠. 그래서 90도 앞선 전류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 90도 앞선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표시를 하면,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자석이 생기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대지는 방향이고,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대지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그럼 결국 뭐예요? 자석하고 대지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얘는 결국 자석이 증가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정자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결국 정자는 뭐다? 주자속을 갖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자다. 어디에서? 전기자에서, 그죠? 그 다음에 감자작용은 이 주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감자인데 L부에서 감자가 일어나고 C부에서 정자가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R부하는 동상인데 실제로는 약간의 감자작용은 벌어진다. 뭐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를 하나 보고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전동기가 있는데 R은 교차 자화작용 그 다음에 얘는 감자작용, 정자작용 이렇게 부르겠죠. L하고 C는. 동기 전동기는 반대로 이렇게 정자하고 감자를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헷갈리기 때문에 요 표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여기가 발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발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기라고 이 부분을 발전기 영역,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키를 전동기 영역이라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감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여기가 감자,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정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자, 정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때 이제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맥도날드에 감자 튀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 튀김보다 감자 찜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정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찜을 좋아하는 저는 GIM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터는 발전기가 되겠죠. 모터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전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은 전압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발전기는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뒤진 전류가 되면 감자작용을, 앞선 전류가 되면 정자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죠? 뒤진 전류일 경우는 감자작용을, 앞선 전류일 경우는 정자작용을 한다. 됐습니까? 자, 직축 반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들은 왜냐 자속축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면 감자작용이 되고요. 자속축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면 정자작용이 되겠죠. 교차작용, 자화작용은 뭐예요? 자속축과 직교에서 생기더라.
이게 교차 자화작용인데 R에 의해서 생긴다. 자, 전동기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동기 발전기를 회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기에 계좌 쪽에 우리가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쪽에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자 전류가 흘러가지고 반작용 리액턴스, 그 다음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단자전압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를 우리가 뭐 이제를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E라고 하고요. 그냥 E. 자, E라고 하겠습니다. E 하고 그 다음에 이 IA 전류가 I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IA 전류는 I하고 같다. 보시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벡터도로 한번 그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자전압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면 단자전압 위상을 0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봤어요. 자, 그려봤는데 우리가 지금 부하가 RL 부하다. 그죠? 그러면 RL 부하는 지상 부하입니다. 지상 부하는 전류가 뒤진 부하죠. 그래서 전류가 뒤진 시타만큼 뒤졌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전류가 세타만큼 뒤졌다고. 그러면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냥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I라고 하면 요게 되고 여기가 시타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강하, 우리가 리액턴스를 그냥 편의상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류 곱하기 이제 그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인데, 자, 전류하고 리액턴스에 곱하면 전압이죠. 그래서 전류보다 전압은 항상 90도 앞서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막국지가 각으로 같은 각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시타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타가 되면. 자, 그리고 여기가 XI가 되죠. 그죠? XI가 되면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크기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 이 크기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크기하고 여기 반을 잘랐을 때 이 기준에서 여기서 요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기전력을 V에 이거 더하기 이거 이 전체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까지 한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유기 기전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R 하는 게 이 X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해서 R을 무시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도 그냥 그대로 시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작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요 수직으로 그대로 이동하면 그죠? 그러면 요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R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작으니까 결국은 이 시타라는 각이 이 각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V가 있대 이 IX가 IG가 되는 거죠.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자, X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으니까 그냥 Z가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I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XI를 표시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시타죠. 그럼 이쪽은 우리가 XI 코사인 시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XI, XI 사인 시타로. 다시요. 여기는 우리가 XI 사인 시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인 시타로 쓸 수가 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돼요? SI 코사인 시타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요 XI 코사인 시타는 이걸 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이 델타라는 건 전압하고 유기기전력의 상차각입니다. 자, 델타를 했을 때 이 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이다. 그죠? 그래서 XI 코사인 시타는 이 사인 델타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효 전력을 한번 적어보면 한상값입니다. 한상당.
자,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자, 그죠? V는 놔두고 I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I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I 코사인 시타가 x분의 네, 2의 사인 델타가 되더라. 자, 그래서 x분의 2의 사인 델타, 요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완성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완성을 해보니까 여기서 P가 x분의 2v 사인 델타가 나왔다. 자, 요게 우리 동기발전기 한 상당 유효 기전력이 이제 발전기 발전 전압 유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상으로 한번 표시하면 여기 3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3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됐고요. 그냥 무효 전력은 뭐 꼭 안 구해도 되는데 한번 구해보면 무효 전력은 이런 거죠. 이쪽이 유효 전력에 해당되면 무효 전력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vi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걸 곱하면 되니까 i 사인 세타는 아까 이게 i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i 사인 세타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i 사인 세타는 x의 i 사인 세타는 그죠? 전체 보면은 이거에 이 전체 값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값에서 v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값이 우리가 2의 사인 델타가 되겠죠. 사인 델타에서 우리가 빼기 v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i 사인 세타는 x분의 2 사인 델타 마이너스 v가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비돌긋기에서, 비돌긋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원통형 회전자를 가지는 이런 그죠? 이런 회전자를 가지는 발전기에서 출력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최대 출력은 얼마인가 해봤는데 여기 지금 사인 델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가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겠죠. 사인파를 그리니까 사인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오더라. 자, 요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는 RI라는 이렇게 전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XI라는 전압이 생기는데 이 RI가 XI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자는 거죠. 무시하면 결국 이 XI가 ZI하고 같아지죠. 그죠? 세타는 여기가 그냥 세타니까 이 각이 결국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x분의 2v 사인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x분의 2v. 자, E는 유기기전력이고 V는 단자전압 두 개의 부하각 또는 상차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돌긋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자, 돌긋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긋기는 그냥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실제 우리가 여기 비돌긋기에도 사실은 직축과 우리가 횡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인덕턴스를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면 나중에 횡축하고 직축이 비돌긋기는 같기 때문에 이게 XD하고 XQ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결론을 먼저 보고 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결론식을 한번 보시면 XD는 XQ하고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로가 제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쪽하고 식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XD의 EV 사인 델타인데 아까는 뭐 X의 EV 사인 델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비돌긋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리액턴스를 그냥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긋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벡터도를 그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축 리액턴스하고 횡축 리액턴스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전류도 D축과 Q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압도 마찬가지 D축, Q축으로 D축
하고 Q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돌굽기 같은 경우는 이 직축 리액턴스가 행축 리액턴스보다 조금 더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압을 단자 전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V라고 이렇게 그렸을 때 전류는 역시 이렇게 시타만큼 이렇게 Dg가 나오겠죠. 시타만큼 이렇게 맞습니까? 자, I만큼 Dg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I만큼 Dg가 나오는데 이 시타만큼 Dg 나오는 이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직축 전류하고 예, 그 다음에 행축 전류를 구분하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자, 요게 이 전류에 대해서 직축이고 요게 이제 횡축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ID나 IQ 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전력이라는 게 VI 코사인 시타니까 이 이제 코사인 시타 I 코사인 시타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봤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일단 인트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압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예,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 RI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걸 비스듬하게 그거 보면 여기 시타는 그냥 그대로 시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직축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가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면 직축 전류 곱하기 J의 XD가 되겠죠. 그죠? 크기를 보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직축 전류에 비해서 얼마 90도 앞서는 90도 앞서는 위상을 가지는 왜냐하면 이게 L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90도 앞서는 전압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90도 앞서는 게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 이놈에 대해서 90도 앞섭니다. 그죠? 얘가 ID니까 그게 요겁니다. 요게 직축 전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J의 VD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Q에서 흐르는 것도 역시 얘보다 90도 앞서니까 이쪽으로 전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J의 VQ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JIQ에다가 XQ를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D축하고 Q축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 역시 또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X가 R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아래 그림처럼.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자, 일단 이 V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 그림에서 유기기전력 2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 더하기 전압 강화 더하기 전압 강화 했는 게 이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델타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전압하고 유기기전력의 상차각 부하각이 델타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델타가 되겠죠. 얘가 델타가 되고 파이는 이게 이제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의 이상차 시타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요 안의 각은 어떻게 되나요? 안의 각은 우리 전체 파이에서 델타를 뺀 만큼이 우리가 시타가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크기. 요거는 V의 사인 델타가 되겠죠. V의 사인 델타. 됐습니까? 자, 근데 V의 사인 델타가 뭐와 같아요? XQIQ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V 사인 델타는 XQIQ다. 이렇게 쓰고 자, IQ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 IQ는 이게 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I에 대해서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I 코사인 파이가 IQ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V 사인 델타는 XQ의 I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V의 코사인 델타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의 크기는 결국은 V의 코사인 델타가 되겠죠. 자, 여기는 V의 코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V의 코사인 델타는 뭐예요? 전체 E에서 요만큼 뺀 거다. 그죠? 맞습니까? E에서 XDID를 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V의 코사인 델타는 E 빼기 XDID다. 근데 우리 ID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ID를 이거에 지금 ID는 이거니까 사인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i의 사인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E-XD i의 사인 파이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V 코사인 델타는 E-XD i 사인 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IQ는 I 코사인 파이고 ID는 I 사인 파이다. 자, 요거는 아까 어디 있었다고요? 요 위에서 이용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그죠?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 I 코사인 시타를 써야 되는데 I 코사인 시타는 아까 코사인 시타가 할 때 시타는 뭐예요? 파이에서 델타를 뺀 거죠. 그래서 I 코사인 시타는 I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델타는 I 코사인 파이 코사인 델타 더하기 I 사인 파이 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이 분리됨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구했네요. 그죠? 자, 보시면 자, VI 코사인 시타 할 때 V는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죠? V는 그대로 주시면 되고 I 코사인 시타 대신에 요걸 갖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I 코사인 파이 코사인 델타 I 사인 파이 사인 델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I하고 코사인 파이가 뭐냐 하면 I 코사인 파이가 자,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큐브분의 V 사인 델타예요. I 코사인 파이는 X큐브분의 V 사인 델타고 그 다음에 I 사인 파이 여기 있죠. 요거는 XD분의 E-V 코사인 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V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 값이 XD의 EV의 사인 델타가 나오고 그 다음 뒤쪽에는 2배 XD의 XQ의 XD-XQ의 V의 제곱 형태로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라는 게 이 위에서 요 식을 여기에 식을 대입해가 풀면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2분의 1의 사인 2배 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뭐 그냥 대입해가 곱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비돌극형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돌극형 같은 경우는 90도일 때 최대 우리가 출력을 얻을 수 있는데 비돌극형은 우리가 그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자, 비돌극형일 때는 우리가 원통형이죠. 이때는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출력이 90도였을 때인데 여기는 그 앞에 이제 최대 출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최대 출력이 약 60도일 때 나오더라. 자, 요거는 여기에 그림을 갖다 그린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을 합성해 보니까 사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2배의 사인 비슷한 그림하고 합쳐 보니까 요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출력이 60도일 때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병렬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